오늘은 CSS 포지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지션은 컨텐츠를 어떻게 배치시킬지에 대한 방식을 결정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다 짜고 어떤 특정 요소의 위치를 살짝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포지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포지션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 무슨 속성 값을 넣어야 하는지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그럼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쉽게 그림을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포지션 값을 설정해 주지 않았을 때 포지션은 디폴트 값으로 스태틱을 가집니다. 이때 위치를 변경하고자 탑 바텀과 같은 속성을 사용해도 요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면 포지션에 어떤 값을 할당해 주어야 하는데요. 크게 Relative Absolute Fixed가 있습니다. 스태틱은 기본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Relative Absolute Fixed 이 세 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레이아웃을 짰다고 해봅시다. 이때 1번 아이템에 포지션 렐라티브로 설정해주면 1번 아이템이 원래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탑 30픽셀을 해주면 1번 아이템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30픽셀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참고로 요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포지션이 앱솔루트, 렐라티브 혹은 픽스드라고 선언된 박스 안에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를 적고 얼마큼 움직여줄지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때 음수, 양수 둘 다 가능한데요. 0이라고 적으면 렐라티브의 경우 가만히 있고 앱솔루트의 경우 기준이 되는 박스의 경계에 붙어있게 됩니다. 양수를 적으면 박스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할당된 값만큼 멀어지게 되고 음수를 적으면 박스를 경계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할당된 값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짠 레이아웃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2번 아이템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부여해 봅시다. 그럼 다른 아이템들이 해당 아이템의 크기를 무시한 채 배치됩니다. 여기서 탑 30픽셀을 주고 움직여 보면 바디를 기준으로 위로 30픽셀의 간격이 생기도록 배치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로 선언하면 해당 아이템을 다른 레이아웃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해당 아이템이 없어진 줄 안 1번과 3번 아이템은 2번을 무시한 채로 기존의 레이아웃 규칙에 따르게 되죠. 그리고 엉뚱하게 바디를 기준으로 30픽셀 멀어졌던 이유는 포지션 앱솔루트로 선언된 박스를 움직일 때 앱솔루트는 기준이 되는 박스를 찾습니다. 렐라티브가 본인이 있는 위치를 기준해서 움직였다면 앱솔루트는 렐라티브로 선언된 부모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말이 어렵죠? 그림으로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2번 아이템의 부모 컨테이너에는 아무런 포지션이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앱솔루트는 렐라티브로 선언된 부모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했죠? 그럼 계속 올라가서 렐라티브로 선언된 부모를 찾습니다. 여기에서는 앱솔루트로 선언된 아이템 2에 렐라티브로 선언된 부모 컨테이너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바디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아이템들을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에 포지션 렐라티브라고 선언해주면 기준이 되는 속성을 가지는 부모를 찾았으니 이제 바디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렐라티브로 선언된 부모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픽스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픽스드는 요소의 위치를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앞서 요소를 앱솔루트로 선언하게 되면 다른 차원으로 레이아웃을 보내버린다고 했습니다. 픽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픽스드는 브라우저 화면의 전체 크기, 즉 뷰포트를 기준으로 요소를 고정하는데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헤더에서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면 스크롤을 얼마나 내리던 유튜브 로고와 검색창이 위에 고정된 채 스크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 아이템에 포지션 픽스드를 부여하고 탑 제로, 레프트 제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화면을 기준으로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왼쪽 상단에 고정되어 있게 되죠. 자, 그럼 실습을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는 카리나 얼굴을 중앙으로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모든 요소를 중앙으로 배치시키기 위해 바디에 이런 식으로 CSS를 작성해 줍시다.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높이는 뷰포트 전체 높이로 지정해 주고 중앙 정렬을 위해 justify content center, align item center 이렇게 적어 줍시다. 이제 렐라티브와 앱솔루트를 비교해 봅시다.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하기 위해 사진을 담을 div를 선언해 주시고 클래스 이름은 컨테이너 언더스코어 1 그리고 이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 태그를 쓰고 적당한 사진을 찾아와서 넣어줍시다. 이렇게 본인이 쓸 이미지 주소를 넣어주시고 Alt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신 후 클래스 이름만 2로 수정해 줍시다. 일단 컨테이너 1을 디자인해 봅시다. 이렇게 컨테이너 1을 선택해 주시고 넓이는 200픽셀 그리고 높이도 200픽셀 그리고 프로필 사진 느낌이 나도록 보더 레디어스 100%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사진이 넘쳐 있는데요. 넘치는 부분을 가리도록 오버플로우 히든 속성을 넣어 줍시다. 이렇게 컨테이너 1에 오버플로우 히든 그리고 똑같이 복사해서 컨테이너 2에도 똑같이 적용시켜 줍시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 넘치는 부분 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사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진에도 CSS를 적용해 줍시다. 이렇게 컨테이너 1 안에 있는 이미지는 넓이를 300픽셀 그리고 높이도 300픽셀 어떻게 사진을 맞춰서 div 안에 넣을 것인지 오브젝트 핏도 사용해 줍시다. 이렇게 오브젝트 핏 커버로 해서 저장하고 복사해서 2번도 똑같이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두 개 다 얼굴이 보이는데 잘려 있어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이용해서 조절해 봅시다. 렐라티브는 요소가 원래 있는 위치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에서 얼굴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왼쪽으로 조금 그리고 위쪽으로 조금 이동시키면 될 것 같네요. 코드로 돌아가 이미지를 왼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거니 컨테이너 1 안에 있는 이미지에 포지션 렐라티브라고 적고 왼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레프트 마이너스 30픽셀 위로도 조금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탑 마이너스 30픽셀 이렇게 적고 확인해 보면 뭔가 이동은 됐는데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시키면 될 것 같죠? 다시 코드로 돌아가 레프트를 마이너스 50픽셀로 수정하고 확인해 보면 프로필 사진처럼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사진은 앱솔루트를 이용해 이동시켜 볼까요? 두 번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에 이렇게 포지션 앱솔루트를 적고 탑 마이너스 30픽셀 레프트 마이너스 50픽셀 이렇게 적고 한번 확인해 보면 사진이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화면 구석으로 왼쪽으로 50픽셀 그리고 위쪽으로 30픽셀을 이동했습니다. 일단 여기 2번 사진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에 보더 1픽셀 솔리드 레드를 부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컨테이너는 그대로 있지만 사진만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앱솔루트는 렐라티브한 부모를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하였고 현재 2번 사진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에는 아무런 포지션 속성을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렐라티브한 부모는 없는지 올라가면서 찾게 되는데 코드에서 더 이상 감싸고 있는 부모 태그가 없으니 최종적으로 바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0픽셀, 마이너스 50픽셀씩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럼 다시 코드로 돌아와 여기 2번 컨테이너에 포지션 렐라티브라고 적고 다시 확인해 보면 렐라티브인 부모를 찾은 2번 사진은 이제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0픽셀씩 위로 마이너스 50픽셀씩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포지션 픽스드를 확인해 보고 마무리해 봅시다. 여기 1번 컨테이너에 포지션 픽스드 라고 적고 탑 제로 그리고 레프트 제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구석으로 옮겨가게 되었죠. 한번 바디를 길게 늘려서 스크롤이 되어도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죠. 여기 바디에 1000VH라고 적고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픽스드를 적용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스크롤에 따라 움직이게 되지만 픽스드를 적용한 컨테이너는 상단에 고정되어 있게 됩니다. 오늘은 CSS에서 레이아웃을 짤 때 많이 헷갈리는 CSS의 속성인 포지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